이제 구체적으로 유효 요건 문제가 나오죠. 그 중에 목적 요건. 자, 목적 요건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여기서 핵심이 요거죠. 왜?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하고 불공정한 행위 무효 두 개가 나오죠. 자, 그 중에서 우리 또 다시 요약집을 잠깐 보면 6페이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6페이지에 보면 법률의 목적이라고 해서 첫 번째 확정성이 있죠. 그죠? 확정성은 뭐만 기억하면 돼요?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거나. 그래서 판례가 하나 있죠. 매매계약은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확정 또는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충분하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목적의 실현 가능성이 나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행위 당시. 그죠? 뭘 갖고 하죠? 사회통념. 행위 당시 사회통념.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 그리고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후발적 불능은 채무 불이행 책임과 위험 부담에 문제가 생기죠. 이거 연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원시적 일부 불능, 원칙 137조가 적용돼서 전부 불능, 전부 무효. 그죠? 단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해, 면적이 부족해. 요거는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원시적 일부 불능 중에서 유상계약,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상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부족하다. 실제 면적이 계약상 면적보다 부족하다. 이게 원시적 일부 불능이고 담보 책임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가능성에서 기억할게요. 그거죠.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적법성.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슨 법만을 말한다? 강행. 그죠? 임의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라 그랬죠. 그 임의규정 외워야 되죠.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니은에 5번째 줄 임의규정 해가지고 가로 안에 임찬에 비용상환청권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2개 추가. 다 임대차에 있는 건데요. 비용상환청권 하고요. 621조 임차권 등기청권 하고요. 임의규정입니다. 629조 임대인 동의받아 임차권 양도 전대하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629조. 이것도 임의규정. 네? 임의규정 3개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이것도 임의규정을 골라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음 중 위반하더라도 효력이 생기는 것은,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임의규정이 그런 거죠. 626조 비용상환 청구권, 621조 임차권 등기 청구권, 629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전대하지 못한다. 외워야 돼요. 다시 올라가서 강행 규정을 또 나눕니다.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 특히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땐 처벌만 될 뿐 무효가 아니다. 참고 안에 있는 거 3개. 1, 2, 3번. 동그라미 1, 2, 3.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 직접 거래 금지 규정.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위반되더라도 처벌될 뿐 무효는 아니다. 3개는 꼭 기억하자.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강행규정 위반하면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가 무슨 뜻? 기억.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이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옆에다 또 추가. 표현대리 적용되지 않는다. 이왕이면 써놓지 자식아. 여러분들 뭔가 필기하는 게 있어야죠. 무효행위 추인 X, 전환 X 옆에다가 표현대리 적용도 X.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 나중에 표현대리에 나와요. 나오는데 미리.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표현대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 2번.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무효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뭐라고 나와요?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무슨 뜻이에요?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하더라도 신의 측에 위반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주장할 수 있다. 지문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마지막 개념이 뭐예요? 탈법행위. 그 예가 있죠? 국유재산관리 공무원은 국유재산 취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국유재산을 취득. 탈법행위도 무효. 절대적 무효. 원칙적으로 무효. 그 개념 됐죠? 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첫째, 동기부불법의 개념. 동기부불법이 뭐였었죠? 우리 10페이지에 가면 법률 행위하게 된 이유, 그 표 밑에 법률 행위하게 된 이유에 불법적인 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사의 질성이가 아니다. 다만 이 불법한 동기가 상대한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반사의 질서가 된다. 불법한 동기가 상대한테 표시가 되거나 알려졌을 때 이때는 반사의 질서가 된다. 요거 하나 개념.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8페이지. 8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반가로 2번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중에 동그라미 1, 2, 3번은 꼭 기억해야 되죠. 강제피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 즉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양도소득세 따위로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거나 실제 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는 행위. 3개. 4번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여 임치하는 행위. 5번 거액을 주고 주지직을 양수한 사람을 주지로 임명하는 행위. 7번 해외 파견 소요 경비를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면 면제해 주기로 하는 약정. 8번 민사사건 성공 모소. 무허가 건물 임대차, 무허가 음식점 판매 이런 것들 다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10번 의리가백에 도박자금을 대여하고 도박자금 대여 반사의 질서는 무효. 도박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 권한을 부여하고 의리 도박자금을 대여합니다. 갑이 그 빌린 돈을 갚는데 다이렉트로 갚는 게 아니라 A to G 매각 권한을 부여하고 의리병에게 즉 도박 채권자가 대리 행위로 매각 그리고 그 대금을 도박 채무 변제에 충당 요렇게 약정한 경우 이건 무효. 반사의 질성이로. 이것도 무효. 근데 이건 무효가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고 땅 산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 그래서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 매각 권한을 부여한 행위 및 도박 채권자가 도박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매각하는 행위. 요거는 반사의 질성이가 아니다. 이렇게 반사의 질성이 아닌 것 딱 머릿속에.
그다음 오른쪽 3번 반사의 질서 행위 효과. 불법 어린급여 하나 기억하자. 오른쪽 반가로 3번 반사의 질서 행위 효과 동그라미 1번 절대적 무효. 그리고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효과 기억하자. 그리고 사례 형태로 대비할 게 뭐예요? 부동산 이중매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각.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각. 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한 채 다시 병에게 매각. 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을은 각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면서 병으로부터 받은 대금 내놔라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원칙. 이게 원칙. 다만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원칙과 예외를 나눠서 예외.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서 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매도인 갑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행위. 여기서 적극가담이란 제1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물러나지 않고 매도를 요청하여 계약에 체결하는 경우. 얘가 요청, 얘가. 그게 적극가담. 그러면 그 효과. 제2매매는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 제2매수인 등기도 무효. 따라서 병과 거래한 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죠. 제2매매가 무효일 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기억해야 돼. 그리고 말소시키는 방법 직접은 안 돼. 갑을 대위하여. 그죠? 을이 직접, 갑이 직접 안 돼. 을이 갑을 대위하여. 또 이거 취소 못 해. 마지막으로 불법행위 뭐 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병이 적극가담했을 때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을에 대한 무슨 행위? 불법행위.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거. 무효일 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나눠서 기억하죠. 9페이지 하단에 보면 박스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원칙이에요. 예외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 자, 예외이려면 1번의 요건이 2개.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행위. 자, 무효가 되었을 때 2번의 양가로 1번. 제1매수인, 제2매수인 다음 페이지. 직접은 안 돼. 을이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 청구를 못해. 갑을 대위하여. 그 방가로 1번. 또 2번. 을은 병에게 직접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양가로 2번. 반가로 1번. 갑은 을에게 말소 청구 못해.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가로 2번. 병과 거래한 전득자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그죠? 반가로, 양가로 3번. 을이 이 부동산에 정림이가 떨어졌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 못하고요. 3번 이중매매가 확대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죠? 일단 103조와 관련해서 이렇게 동계불법 개념 하나 정리하시고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반사의 질서의 효과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는 거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중매매 사례 형태가 대비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04조 보면 되죠. 따로 나오죠. 그거는. 일단 103조까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거 확인하면 됩니다. 자, 103조까지 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